안녕하세요. 톡톡 쏘는 사이다처럼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헬스톡톡 권현정입니다. 첫 시간 해결해야 할 궁금톡이 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리는 편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마다 무척 조심하긴 하는데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걸려봤을 식중독과 장염에 관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밥상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독성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이나 장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우선 그 정체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도움닥터님,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식중독이란 섭취한 음식물 안의 독성 물질 때문에 메스껍거나 구토가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련의 증상이 발생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장염은 원래는 소장의 염증을 의미하나 현재는 위장관 전체에 발생하는 위장관염을 흔히 장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식중독과 장염은 대부분 음식물과 연관되어 발병해 이들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식중독과 장염 같은 위장관염은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병으로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3세 미만의 어린이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닥터님으로부터 식중독과 장염이 어떤 질환인지 들어봤는데요.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중독과 장염은 여름철에만 발생하는 걸까요? 식중독과 장염이 여름철에 많은 이유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세균에 의한 식중독과 장염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잘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중독과 장염은 계절에 상관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걸리게 되면 한동안은 너무 괴로운 식중독과 장염. 주된 발병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도움닥터님의 친절한 설명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식중독과 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오염된 음식물입니다. 오염된 음식물을 먹으면 위 장관에서 감염증을 유발하며 이 미생물이 분변을 통해 배출되어 물이나 음식물을 다시 오염시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감염성이 강한 특정 균주들은 음식물을 매개체로 삼지 않고 직접적인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식중독과 장염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균에 의한 장염입니다. 세균은 세균 자체가 직접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이나 장염 비브리오 같은 원인균이 있습니다. 또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황색 포도알균, 바실루스 세리우스 같은 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독버섯이나 보고와 같은 자연독이나 수은, 카드뮴 같은 화학물질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황색 포도알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열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가열하거나 끓이더라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복기가 매우 짧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황색 포도알균의 독소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1시간에서 6시간 후에 배가 아프거나 토하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는 독소가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식중독과 장염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도움닥터님! 설사나 구토로 인한 체액 및 전해질 손실은 수액 보충 등의 보존적 치료 방법을 통해 대부분 호전됩니다. 그러나 심한 탈수, 혈변 등 심각한 증상의 환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도 오고 기분도 울적하고 이따 맛있는 거나 먹어야겠다.
뭐야, 횟집에서 보자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비 오는 날 회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렇죠, 도움닥터님. 제 말이 맞죠? 아닙니다. 냉장 유통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그 신선도가 유지되기 어렵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원인균인 비브리오균은 생산의 살이나 근육에까지 침투하지는 못합니다. 내장이나 비닐째 먹는 생선회는 조심하면 되고요. 또한 조리할 때의 위생 상태도 분명 식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리 시 위생 상태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제 먹다 남은 거 아깝다고 먹는 게 아니었는데. 어디 먹다 남은 지사제가 있을 건데. 도움닥터님, 지사제 먹으면 괜찮아지겠죠? 아닙니다. 지사제는 장 운동을 멈추게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지사제를 잘못 먹으면 식중독균들이 배출하지 못하고 장내에 머물면서 더욱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열, 혈변 등 합병증을 유발하여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 이참에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자. 치킨, 피자, 보쌈, 된장찌개. 빨리 나으려면 금식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좋지 않습니다. 식중독이나 장염으로 인한 설사를 할 경우 금식을 하는 게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증상이 심해 초기 하루 이틀 금식을 하더라도 수액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금식을 지속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적절한 열량 공급을 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팩트체크 잘 보셨나요? 풍문으로 전해들은 건강 관련 속설. 보셨다시피 잘못된 정보도 있으니까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활력 충전을 위한 오늘의 힐링 푸드는 팥죽입니다. 동짓날 질병이나 귀신을 쫓기 위해 먹는 음식인 팥죽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뇨작용으로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중독에 좋은 음식으로 꼽힙니다. 식중독에 걸려 입맛을 잃었다면 따뜻한 팥죽 한 그릇 드셔보세요. 지금까지 식중독과 장염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집단 급식소나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증상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 헬스톡톡은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와 검증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헬스톡톡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